미국 조지아에 있는 공장 하나가 어떻게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까지 번졌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475. 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던 최첨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쇠사슬이나 케이블 타이로 결박되어 호송되었다? 이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도대체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5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지아 급습 작전.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2025년 9월 4일,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게 그냥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었어요. 작전 이름부터가 미국 되찾기 작전이었고요. 이민 세관 단속국 IC뿐만 아니라 FBI, DEA, ATF까지, 그러니까 연방 수사기관이 총출동한 대규모 작전이었던 겁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바로 미국 땅에 세워지고 있던 이 거대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왜 이 문제가 곧바로 외교 문제로 번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체포된 475명 중에 무려 317명,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바로 한국에서 온 핵심 기술자들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현대랑 LG,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짓는 공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일단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유는 명확해요. 이분들이 갖고 있던 비자가 ESTA나 B1 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광이나 잠깐 회의하러 갈 때 쓰는 비자였거든요. 이런 비자로는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만지고 설치하는 그런 노동은 법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업계에선 이게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들 해요. 일종의 관행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로?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정말 수많은 전문 기술자들이 단기로 와서 자기 장비를 설치하고 가야 하는데 이 복잡하고 느린 미국의 공식 비자 시스템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해왔던 건데 결국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죠. 자, 이제 사건의 무대는 조지아 공장에서 워싱턴과 서울로 옮겨갑니다. 정말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4일에 급습이 있었고 7일에 한국 정부가 전 세계를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로 합의를 해요. 그런데 10일에 갑자기 이 비행기가 뜨질 못합니다.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면서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숙련된 기술자들 그냥 보내지 말고 미국인들 훈련시키는 데 쓰는 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12일에야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경제계가 받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대체 그 대가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선 이 조지아 공장 하나만 봐도요, 투자된 돈이 이미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완공이 최소 2~3달은 늦춰지게 됐어요. 이로 인한 손실은 글쎄요, 정말 계산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계획이죠. 이 사건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기업들의 전체 미국 투자 계획 규모가 무려 150조 원에 가깝습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죠.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배터리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앞으로 타게 될 전기차,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미국의 핵심 공급망 전략에 한국 기업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 거대한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조지아 급습이 그냥 일회성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당시 행정부의 경제 철학 트럼프노믹스 2.0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작전명이 미국 되찾기였습니다.
이건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 여러 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난 새로운 경제 기조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 정책들의 핵심 기조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친환경 보조금 같은 건 없애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글로벌 무역의 규칙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 셈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즉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이제 거스릴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지아 사건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구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비용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